안녕하십니까? 복지광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 정부 복지정책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에 관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드리는 19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자녀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자녀 소득이 부모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자녀명의 집에 살 때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되는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집 명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 상담 받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병원비와 요양비, 간병비를 많이 쓴 경우 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도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통장 돈이 줄었는데 괜찮나요? 요양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재산에서 인정되나요? 간병비로 예금을 거의 다 썼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치료비를 냈는데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영상은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를 많이 썼다면 그냥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를 무슨 이유로 썼는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비를 냈다고 해서 말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비와 요양비로 사용했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할 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에 있던 돈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 원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과정에서 왜 돈이 줄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병원비로 나간 것인지, 요양병원비로 쓴 것인지, 간병비로 지급한 것인지, 자녀에게 보낸 것인지,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에 쓴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픈데 썼는데 뭘 더 설명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재산이 줄어든 이유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요양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원비는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중요합니다.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검사를 여러 번 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병원비로 많이 썼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때 최근에 큰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이런 자료를 챙겨가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카드 결제 내역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계좌 이체로 냈다면 통장 이체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양병원비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매달 큰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비는 한 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양병원 입원 확인서, 요양병원비 납부 영수증, 월별 납부 내역, 통장 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대신 요양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받았거나 반대로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 자녀가 병원비를 낸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요양병원비를 먼저 냈고 나중에 제가 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또는 제 통장에서 딸에게 보내고 딸이 병원에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보낸 돈이 단순 증여인지 병원비 납부를 위한 돈인지 구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비는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병비는 특히 증빙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보다 더 헷갈리는 것이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병원에 직접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간병비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들어가고 입원이 길어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간병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고 간병인 이름, 지급 날짜, 금액, 간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업체를 이용했다면 계약서, 영수증, 입금 내역을 꼭 보관하십시오. 개인 간병인을 이용했다면 간단한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라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장 출금 내역, 입원 기간, 가족 진술, 병원 입원 확인서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입니다. 현금으로 치료비를 냈다면 더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비나 약간 간병비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쓰면 편할 때도 있지만 기초연금 상담에서는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오히려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는데 그 돈을 간병비와 병원비로 썼다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썼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간병비 확인서, 입원 확인서, 가족이 정리한 지출 메모라도 준비해 두십시오. 특히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날짜별로 언제 얼마를 찾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입니다.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돈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가 먼저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카드로 결제하고 딸이 병원비를 계좌이체하고 나중에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오갔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이 그냥 준 돈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병원비를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상담할 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가 결제한 병원비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상담하시는 분도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썼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으니까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더 나오겠지. 요양비를 많이 썼으니까 무조건 유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의료비 지출 자체만으로 연금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와 요양비 때문에 실제로 금융재산이 줄었다면 그 재산 감소 사유를 설명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재산이 줄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병원비와 요양비, 간병비에서 꼭 확인할 것은 7가지입니다. 첫째, 통장 잔액이 크게 줄었다면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요양병원비 납부 내역을 월별로 확인하십시오. 넷째, 간병비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현금으로 낸 치료비는 사용처를 정리하십시오. 여섯째,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는 돈의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일곱째, 자료가 부족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자동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비를 냈다고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비, 요양비, 간병비로 지출했다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현금 인출, 자녀에게 보낸 돈, 요양병원비, 개인 간병비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실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최근 1년 동안 큰 병원비나 요양비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둘째,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모아두기. 셋째,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의 의료비 지출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상담하기.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병원비 때문에 통장 잔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되나요? 요양병원비 납부 내역은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간병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녀에게 보낸 돈이 병원비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도움이 되나요?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상담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병원비 영수증 모아두겠습니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 확인하겠습니다. 요양병원비 내역 정리하겠습니다. 간병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출 상담받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사례를 골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되는지,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보는지, 사별하거나 별거 중이면 어떻게 되는지, 부부가 모두 받을 때와 한 분만 받을 때 무엇이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막연히 안심하지 마시고 자료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영수증 납입 확인서, 이체 내역 상담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